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당나라 군대가 됐습니다. 지금 원래가 그 대행이라는 놈 중에서 이상한 놈의 대행이 2명 있는데, 하나가 경찰청장 대행이라는 자가 이상하고, 하나는 국방부 장관 대행이라는 자가 이상해요. 근데 이 자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2차 계엄을 요구해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뭘 수용하고 안 해. 대통령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명령권자지. 그게 무슨 뭐 부탁하는 거야? 1, 2, 3 비상계엄 직후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밝혔던 입장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혀. 이 김선호 직무대행과 뭔가는 이제 대통령 돌아오면 바로 인사조치해야죠. 그런데 이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서 2차 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전하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2차 비상계엄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차관이 말했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 자는 말이죠, 2차 계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동일하냐가 이렇게 물었고, 대변인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대변인 얘기한 거네. 대변인. 정말 대변인 따위까지도 이제 뭐 대통령 명령을 갖다가 무슨, 그러면 전부 다 뭐 전쟁 나도 안 싸우겠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 2, 3 비상계엄 4월 뒤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부문은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물론 계엄을 갖다가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또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겠죠. 대통령이 무조건 그 계엄을 발령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요구를 해도 계엄을 요구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국방부에 요구해? 부탁해? 명령하는 거지? 아니, 그럼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 아니면 뭐 어떤 놈이든 간에 왜 대통령의 지금 지시를 받으면 행하는 거지,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도 없이 발령될 리도 없겠고, 근데 계엄이 발령될 수밖에 없는 전시 상태, 비상 상태가 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말이죠, 지금 그거를 가정적으로 상정해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하극상일 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치 않겠다는 거야. 그럼 그는 누가 지휘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계엄 말고 그럼 다른 지휘를 해도 그것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그 헌재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저한테 지시하는 것이 그게 적법인지 합법인지 대법원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 군이 이따위가 됐는지 말이죠. 우리는 그럼 군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의 의무 때문에 군대에서 오라려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군대를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따져보고 가야지. 니들이 그럼 군대 오라면 가? 아니, 지금 군대가 대통령의 말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수용하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수용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수용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떤 그 지시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한다고 말하는 거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계엄을 명령했는데 그거를 밑에서 국방부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귀에만 정신이 팔렸고 거기에만 신경을 써왔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서 이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잡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강이 빠져도 너무 빠졌고, 이 국방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 보니까 이 난리 났습니다. 경찰 이 직무대행이라는 자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이제 구속되고 한 사이를 틈타가지고 완전히 민주당 쪽에 거의 서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 눈치만 보면서 그 지시에 따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려도 이제 나 못한다. 그 전에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 깜빡한 거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그러면 대통령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고, 이건 하극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럼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 누가 대통령의 말을 듣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시가 내려가면 밑에 사람들이 따라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안 따라주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그거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니까 저 헌재 물어보고 할래요. 저 대법원장한테 물어보고 할래요. 그렇게 말합니까? 일단은 말이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면 일단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명령 복종이에요. 거기에 불복종하면 명령 불복종죄야. 명령 불복종죄는 말이죠. 전시에는 사형이야. 지금 대통령이 말이죠. 계엄을 갖다가 요구해도 수용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그것도 국방부 대변이라는 자가 계엄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니들이 수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니들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니들이 말이야 그 명령에 복종했다가 예를 들어서 깜빵을 가더라도 그거는 말이지 나중에 정상 참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계엄이 적법하냐면 따라야 되는 거고 계엄이 부적법하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계엄이 적법한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나는 안 따르겠다? 계엄 2차 계엄이 내려오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적법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북한이 쳐들어왔어. 전시 비상사태가 벌어졌어. 근데도 계엄하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김정은이 쳐들어온다라도 계엄은 안 됩니다. 그래 계엄 안 해? 정말 이 나라 너무나 이상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옛날에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있는데 당나라 군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말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그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그 명량해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말하면 그냥 말이죠. 그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따랐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긴 말이죠.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나가서 싸우는데 이 새끼들 말이야 겁먹어가지고 뒤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순신이가 거의 이제 이겨놓으니까 뒤에 그 정도로 이 아무리 평상시에 군율을 시험하게 해도 잘 안 따르는 게 이게 인간의 속성인데 이거 군대 이거 뭐 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하고 붙으면 다 도망가고 미쳤다고 싸웁니까? 다 집으로 도망가지? 그러면 이거 뭐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미국 군대가 강한 이유는요. 꼭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 때문이야. 저 윈스턴 처칠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독일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아요? 그때 히틀러가? 공군력도 독일의 비행기는 엄청나게 강했고요. 탱크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독일이 훨씬 처음에 강했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윈스턴 처칠이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육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도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무기만 주십시오.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미국은 무기만 주십시오.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영국군이 엄청 용감해요. 영국 사람들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미국이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설득을 하면서 무기만 주십시오.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감동해가지고서 루즈벨트가 무기를 주는 거야. 나중에는 참전하게 되지. 이 당나라 군대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 계엄이 정당한지 아닌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뭐 2차 계엄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 아니 그게 요구입니까? 계엄을 요구해? 계엄을 수용해?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자부터 목을 치는 것입니다. 강실업 태웁니다.